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TV입니다. 되게 주말들 잘 보내고 오셨나요? 최근 이제 코로나 확장세가 만만치가 않는데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방역관리 좀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1월 달에 들어서 이제 증시 현황이라든지 또는 금융 쪽에서 금리 현황이라든지 상당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은 매년 이제 1월 효과라는 게 있어서 증시는 좀 화랑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첫 번째 달인 1월 달에 상당히 좋지 않은 모양새로 증시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현재 테이퍼링이라든지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는 계속해서 확장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금을 많이 이제 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엄청난 자금량으로 인해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조기에 금리 인상을 해야만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만 금리를 한 4번 정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신흥국에 대한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당연히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감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늘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받고 있지 않느냐, 좀 대세 상승에서 이제는 대세 하락 쪽으로 내려가는 변곡점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우려감까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봤을 때 주식시장도 암울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주택시장 또한 마찬가지 그런 게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 대안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점점 자극화되고 점점 세지면 세질수록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 그 다음에 해지 수단으로 가장 크게 활용하는 것이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부동산 중에서 가장 안전자산이면서 수익성이 높은 바로 개발지 투자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은요, 제가 일찍이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땅에 대한 어떤 소유욕이 상당히 큰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거에 비해서 땅에 대한 면적이, 개발할 수 있는 가용 면적이 상당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데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률을 상당히 이루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어떤 개발성,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성은 땅에 대한 소유욕과 그리고 땅이 부족한 이런 관계로 인해서 땅값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해지 수단으로서는 최고의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개발지, 바로 새만금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새만금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여겨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앞두고 자산 증식에 있어서 가장 투자 선호 1순위로 보셔야 되는 곳이 바로 새만금이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 세계적인 어떤 현상인데요. 이거는 탄소 제로 2050, 우리가 넷제로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저탄소 친환경 쪽에 대한 어떤 산업 인프라가 더욱더 가속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빨리빨리 산업화를 이루어가는,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성장할 것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 정책에 맞춰 거기에 발맞춰가는 새만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메카와 4차 산업혁명을 일궈나가는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가능한 지역에 미리 선점을 해 놓는 거는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어떤 누구보다도 한 걸음 빨리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비상한다라고 하는 기사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은요, 이제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어떤 선언에 발맞춰가는 최초의 도시이기도 하고 최고의 도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한민국은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신재생의 에너지에 대한 확산 속도가 가장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 그 산업부에서는요, 신재생에너지법의 시행령을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2022년도까지 12.5%를 시작을 하여서 2026년도에는 무려 25%까지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점점점 가속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려 3년 만에 12.5%에서 2배, 그러니까 25%까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율을 더욱더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새만금이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새만금에서는 육상, 수상,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을 통하여 3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규모만 하더라도 새만금 인근 서남권 군산 앞바다에도 3.9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 시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합하여 글쎄요, 한 7기가와트 정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기에너지를 이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는 탄소 제로 선언에 발맞춰가는 트렌드, 거기에 맞춰가는 새만금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 개발청은요, 이러한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산업화를 일궈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국내 최초로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새만금 내에서는 스마트 산단,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이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을 한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SK에서 데이터 센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대기업 최초로 새만금에 2조 1천억 원의 규모를 투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고성능 고안전성을 갖춘 아리백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나아가서 새만금 같은 경우는 새만금의 도시 곳곳에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새만금 개발청은 2021년도 4월 달에 이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새만금 그린 그리고 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 방안에 따라서 새만금 사업 지역에 대한 신축되는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도 40%까지를 무조건 사용하는 의무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스마트 수변 도시의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든 도시, 모든 어떤 신도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모범과 샘플 도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메카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한민국의 정책과 아니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서 누구보다도 어떤 지자체보다도 빨리 보조를 맞춰가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은 일찍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이자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메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산업화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거기에 그런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SOC, 즉 공항과 항만, 철도, 그리고 각종 도로망들이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점점점 가속화가 되어서 수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에 대한 어떤 인구 계획은요,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인구 유발 효과가 한 78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새만금 내부 용지 한 30만 명, 그리고 외부에는 48만 명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새만금 내부 용지 인근에 집중적으로 인구가 유입할 도시 지역 내에 있는 땅을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재테크에서 크게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부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부안은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가장 저평가된 도시이기도 하면서 향후 집가 상승이 크게 기대가 되는 지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기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공급량이 적은 도로가에 붙어 있는 주거 지역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땅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잡아놓고 선점을 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꿈을 이뤄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원해는요, 여러분들의 재산 증식과 여러분들의 노후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드릴 수 있는 채널로 최선을 다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